자, 그 노트에 써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쭉 그냥 쭉 설명을 할 테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네가 첨가해서 적으면 돼. 네. 자, 선생님, 외계행성 잠시만요. 저, 어,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 얼른 잠시만요. 가져와. 네, 됐어요. 자, 이제 외계 그러니까 별이 있으면은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외계행성 탐사법이야. 그 중에 첫 번째 식현상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식현상 이용법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행성이 별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불러. 별 주위를 돌며 자, 일부분을 가려요. 그래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식현상 이용법이라고 불러. 자, 그럴 때, 자, 두 번째, 자, 식현상은, 자, 행성이 클수록, 자, 행성이 크면 별을 가리는 면적이 커지지. 네, 별의 밝기 변화가 크므로, 자, 더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쉽죠.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런데 수직인 때는 사용 불가야. 사용 불가는. 자, 수직만 아니면 돼요. 나란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약간 기울어져도 된다는 뜻이지. 자, 그게 무슨 네, 말인지 보자. 자, 여기에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행성이 도는 이거를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 바라보는 이 방향하고 이 면이 나란하지요. 네, 이럴 때가 가장 효과적이야. 그런데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그래도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밑에서 쳐다보는 경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올려다보면 어떠니? 별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원으로 도는 모습이 보이겠지? 네. 이럴 경우는 식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이럴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 대기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잖아. 자, 분석하여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자, 행성 대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은 이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에서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런 그림이 되죠. 자, 여기가 별이 하나 있고요. 이 별 주변을 이렇게 행성이 돈다라고 보자.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럴 때 행성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아직 가려지지 않았죠. 근데 네. 들어가면서부터 가려지기 시작하지.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면적만큼이 가려질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가려지는 면적은 4배가 되는 거다. 네. 그건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세로축이 밝기.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시간일 때, 자, 밝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밝아졌다가, 또 유지가 돼. 이런 형태가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요걸 결정하는 건 뭘까? 요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하겠니? 어, 이거는 그,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겠지. 어, 네. 그래서 더 많이 가리면 더 많이 어두워질 거 아니야. 근데 요걸 결정하는 건 뭘까? 어, 앞면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가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야? 행성의 공전 주기. 행성 공전 주기 또는 공전 속도가 되죠. 네. 요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성이 하나만 존재할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만 만약에 행성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이런 그림에 이렇게 되고 뭐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네. 근데 행성이 여러 개일 때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니? 이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음, 이해됐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식현상 이용법 끝났어요. 자, 두 번째를 보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도플러 현상 이용. 자, 도플러 현상을 우리는 이거를 시선 속도 변화 이용 같은 말이야. 자,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 뭐가 있냐면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적색 편이는 관측자와 후퇴하는 빛에서 나타나요. 관측자와 빛이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적색 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적색 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빛보다 관측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적색 편이라고 불러. 자, 그러니까 관측자와 멀어지는 빛은 실제 빛보다 파장이 더 길게 관측된다. 즉 적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적색 편이를 우리는 시선 속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청색 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청색 편이는 관측자와 빛이 가까워질 때 자, 요럴 때 우리는 청색 편이라고 하고 실제 빛보다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짧게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짧게 관측되는 현상.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시선 속도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요. 자, 우선 요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먼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행성과 항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 별빛의 항성의 빛이죠. 별빛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느 때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냐면, 행성이 별과 가깝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자, 여기서 이제 요것도 알아야 돼요. 자,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커지냐면 별과 공통질량 중심이 멀어져요. 중심이 멀어져 시선 속도 변화가 크므로 효과적이에요. 발견하기 쉬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자,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수직일 때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똑같아.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말이 자, 여기 봐봐. 중심이 멀어져서 시선 속도가 커진다라고 표현했었지. 자, 네.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 행성이 질량이 클수록 또는 별에 가까울수록 이런 표현도 한다. 자, 뭐로 하냐면 별빛의 떨림이 커진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커짐으로 발견하기 쉽다. 자,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이거예요. 식현상을 이용해서도 자, 식현상을 이용해서도 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별과 행성의 공전 주기와 공전 방향은 같아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쓰는 방법인데 자,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자, 요 동심원이 있죠. 동심원. 네. 자, 이 동심원에서 있지. 자, 안쪽에 있는 게 별이 공전하는 궤도고요. 바깥에 있는 게 행성이 공전하는 궤도란 말이야. 자, 그럴 때 봐봐.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건 위에서 쳐다본 모습인데, 자, 여기에 별이 있을 때 이거를 T1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공전하잖아. 그러면 행성은 여기에 있을 때가 T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거를 우리는 T2라고 해보고, 그러면 행성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T2야. 그리고 별이 이 자리에 오면은 T3라고 할 때 행성은 이 자리에 오는 게 T3. 그 다음에 별이 여기에 오면 T4라 할 때 행성은 요 자리가 T4예요. 자, 이렇게 도는 거야, 서로. 자, 그러면 자, 시선 방향이 이렇게 시선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해 봐봐. 요 방향. 위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면을 쳐다보는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될 때, 자, 공전 방향은 서로 같을 때, 잘 봐, 여기서. 요 위치는, 자, T4에서부터 T2까지는 가까워지니? 네. 가까워지잖아. 그럴 때, 이때가 시선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자,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자, 청색 편이 시선 속도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죠. 시선 속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는 자, 지구에서 멀어지죠. 네. 자, 요 위치에서는 지구에서 이렇게 멀어질 거야. 여기에서는 적색 편이라고 부르고요.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T2에서 T4까지는 멀어지죠? 여기까지는 지구에서. 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왼쪽에서 저 그림은 요건 지우고 자, 시선 속도에 대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시선 속도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가 시선 속도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야.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T4에서 T2까지는 가까워지지? 네. 가까워질 때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라 그랬지? 네. 그리고 T1에서 시선 속도가 가장 작거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연속이 되는데 요 부분이 T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T4가 되고 여기가 T2가 되고 여기가 T3가 되죠. 시선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즉 적색편이야. 여기가 T4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T4에서 T4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공전주기라고 부르는 거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식현상을 이용하는 그래프로 한번 볼 거야. 식현상 이용식. 자, 그래프에서 자, 여기가 밝기인데 자, 행성이 별을 가릴 수 있는 위치가 어디니? 저 왼쪽 그림에서 봐봐. 가릴 수 있는 위치요? 행성이 어디 있어야 별을 가릴 수 있냐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지. 내가 쳐다보는 데에서 보면은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으면 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그 위치가 어디야? T4 위치 아니야? T4? 네. T4에서는 이렇게 돼요. 잘 봐. 이렇게 쭉 가다가 있지. 순식간에 쭉 어두워졌다가 다시 순식간에 밝아져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져서 이런 밝기가 돼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T4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요게 T3, 여기가 T2, 여기가 T1, 다시 여기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네. 이런 형태로 공전 주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도 T4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이 그림에 한 네. 칸이 좀 비었네. 이해돼 안 돼? 네. 돼요. 이렇게 앞을 지날 때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플러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불러. 됐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는 어느 때 사용하는지 이거를 또 알아두자. 자, 요거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먼 별을 배경별이라 불러. 먼 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가까운 별, 이걸 중심별이라고 불러. 가까운 별에 행성이 있는가를 따질 때 행성이 있는가를 판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불러.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면 있지. 자, 관측자 시선 방향하고 얘는 관계가 없어. 자, 행성 공정 궤도면과는 궤도면과 관계없이 사용해요. 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는 또 배경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변하지 않고 가장 밝은 때가 한 번 나타나요. 한 번 나타나므로 그래서 있지. 지속적으로 하늘을 봐야 돼.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수가 가장 작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자야 되고 이런 시간에 하늘을 관측할 수 없잖아. 네. 그 순간에 가장 밝은 때가 한 번 나타났다. 그러면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예,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을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지구야. 자, 지구가 있고 여기에 중심별, 가까운 별이에요. 중심별. 자, 근데 배경별이 자 선생님은 두 가지로 설명할 거야. 자, 어떤 걸로 설명할 거냐면 배경별을 움직일 거예요. 배경별. 먼 별이 배경별이야.
자, 배경별을 움직일 텐데, 자, 이렇게 배경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단 말이야. 자, 근데 배경별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자,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요거를 요 자리에 고정을 시켜 놓고 요걸 이렇게 움직여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똑같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보내준 자 프린트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어? 중심별이 움직이고 있지. 네. 그와 가까운 별 A가 움직이는 걸로 나오잖아, 화살표로. A가 움직여도 되고 먼 별 B가 움직여도 상관없이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 그림에서는 가까운 별이 움직이는 걸로 나오니까 선생님은 먼 별이 움직이는 걸로 설명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잘 보자. 자 요 자리에 있을 때 자 지구에서 빛이 오는지 봐봐. 요 자리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지구에 빛이 도달하니 안 하니? 아니요. 안 해. 안 해야 돼. 근데 있지. 요렇게 출발한 빛이 지구로 도달할 수 있어. 왜 도달하냐면 저 중심별의 중력 때문에 요렇게 출발한 빛이 이렇게 휘어져요. 중력 때문에. 자, 그러면은 빛이 지구로 도달하죠? 네. 그러면은 지구에서 저 배경별이 있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잘 봐. 가운데 있을 때는 있지. 요렇게 출발한 빛도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도달하고 자 요렇게 출발한 빛도 중력에 의해 지구로 도달해. 그러면 여러 군데로 출발한 빛이 지구에 오는 거니까 이때가 가장 밝게 보이는 거거든. 밝기가 가장 밝게 보여. 마치 가운데가 빛이 휘어진 게 렌즈 모양이 있죠. 네. 그래서 중력 렌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간 빛만이 지구로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밝아요. 자, 그럴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는 배경별 밝기다. 여기가 배경별 밝기. 그리고 중심별의 행성이 없을 때. 자, 중심별의 행성이 없을 때는 밝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매끈하게 이렇게 변해. 그래서 가장 밝을 때가 한번 나타나지. 네. 여기가 가운데 있을 때야. 근데 자,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는 배경별 밝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이렇게 갔다가 매끈하게 가다가 여기에서 꼭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나타나. 이런 것들. 이런 불규칙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행성 때문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직접 촬영법이 있어요. 자, 직접 촬영법에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너무 멀면은 사용이 안 돼요. 너무 먼 별은 사용 불가. 자, 너무 먼 별은 사용 불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별빛을 차단하여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도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과 상관없어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자, 윤서야, 잠깐만. 네. 자, 계속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별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지구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차단막을 세우는 거예요. 차단막. 그리고 이 주변을 이렇게 행성이 돈다고 해봐. 그러면 행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떠니? 별빛이 행성에 부딪힌 다음에 지구로 올 수 있죠? 네. 이 빛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저 별에는 지금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살피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요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더라. 요거 알아두면 돼요. 이게 자 뭐냐면은 행성의 탐사 방법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옆쪽에 봐봐. 외계 생명체 탐사법 이렇게 나오지. 네. 그거를 배울 거야. 자, 외계 생명체 탐사법. 자, 요거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 이유를 알면 외계 생명체도 지구와 같은 조건이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태양과 하기 전에 자,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맞죠?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 자,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 지구와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과 적절한 거리 1AU만큼 떨어져 있거든. 자, 근데 현재보다 5% 가까워지면 자, 물은 기체로 존재해요. 수증기로 존재하니까 결국은 뭐니?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에 벗어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현재보다 15% 멀어지면 물은 고체로 존재하죠. 얼음으로.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나요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액체 상태 물의 특징은 있지. 액체 상태 물은 비열이 커요. 체온 유지에 유리하죠. 자, 우리 몸에 물은 있지. 약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 우리가 살다가 추운 데 간다 그래서 체온이 뚝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 네. 다음에 세 번째, 물은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녹여 운반해요. 그래서 우리 혈액의 대부분이 뭐야? 물로 돼 있잖아. 그 혈액에 많은 양분들이 녹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물은 또 뭐가 크냐면은 증발열이 커요. 자, 우리 체온 조절에 유리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너무 더우면 어떠니? 땀이 나지? 네. 그 땀이 어때? 체온을 내리잖아. 자, 이런 네. 것들이 바로 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는 거야. 얼마냐면 약 90억 중에 지금 현재가 46억이거든. 나이가 46억 살이에요. 총 수명이 90억인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뜻이야. 생명체가 출현한 후에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생물이 될 때까지 어때요? 태양이 꺼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 이런 뜻이야. 근데 만약에 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 자, 행성이 있어.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별의 강도가 커지죠? 자,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강도 크다 그랬어요. 자, 별의 광도가 커서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져요. 가능지대는 별과 멀어지고요. 그 폭이 넓어져요. 생명 가능지대는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므로 생명체 출현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별의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는 어떠냐? 너무 작은 별. 이럴 때는 어떠냐면 별의 광도가 작아 생명 가능지대는 별과 가까워져요.
그 폭이 좁아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있지. 행성이 별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행성이 별과 가까워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동주기 자전을 해요.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져요. 마치 달과 같이 변해요. 행성의 밤낮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 밤이 된 지역은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낮은 지역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다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요게 거리고요. 이게 태양 질량이라고 해보자. 별의 질량.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을 1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요렇게 요게 생명 가능지대거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구라고 해보자. 여기 지구. 자, 그런데 자, 질량이 태양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봐봐. 그러면은 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경우 봐봐. 2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자, 똑같은 거리라도 자, 요 지구는 지금 여기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죠. 네, 근데 A는 어떠니? 별이 질량이 작으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앞으로 옮겨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위치에서는 생명 가능지대 바깥으로 벗어났죠. 네, 바깥으로 벗어나서 어떻게 됐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고체로 존재하겠지. 네, 근데 이번에는 태양의 질량보다 더 큰 경우 봐봐. B의 경우 봐봐. 자, 생명 가능지대보다 앞쪽으로 변했죠. 네, 그 얘기는 뭐야? 생명 가능지대 앞쪽이니까 이제 기체 상태로 변했네, 물이.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지구에는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어요. 자, 대기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 몇 가지 써 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지구에 자전축 경사각이 있어요. 자, 이건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자, 지구에 위성인 달이 있어요. 자, 이 달의 역할이 뭐냐면 자전축 경사각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전궤도 이심률이 적어요.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달이 있기 때문에 기조력이 존재하죠. 기조력은 밀물, 썰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리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니? 네, 네. 이게 바로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에서 우리가 알아낼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외부 은하 나오죠? 네. 외부 은하. 자, 외부 은하는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 요것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자, 요거를 E0부터 해서 아주 납작한 것까지 해서 E7까지 타원 은하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옆으로 이제 이걸 S0라고 하는데 S0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다.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중심에서 나선팔이 많이 휘감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이거를 SA. 자, 중심이 좀 작아지고 감겨 있는 게 조금 느슨하면 SB. 중심이 제일 작아졌고요. 감겨 있는 게 가장 느슨하게 감겨 있으면 SC. 자,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 자, 중심에서 막대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역시 나선팔이 많이 휘감겨 있으면은 SPA. 중심이 좀 작아지고요. 막대에서 팔이 좀 느슨하게 감겨 있으면 SB의 B. 중심이 제일 작고 감겨 있는 게 제일 느슨하면 SB의 C. 그 다음에 불규칙. 자, 그래서 잘 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허블의 모양에 따른 은하의 분류는 자, 저렇게 타원,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 다음 불규칙 은하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타원 은하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타원 은하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 이 제로는 완전 구형에서부터 이 세븐까지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원 은하는 늙은 별, 저온의 별, 그 다음에 붉은 별이 많아요. 나이가 오래된 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별 탄생이 거의 없어요. 별이 생기는 별이 없어. 타원 은하에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선 은하. 나선 은하는 첫 번째 은하 중에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자, 막대 유무에 따라 그 다음에 나선팔의 감긴 형태, 나선팔 감긴 형태와 중심 크기에 따라 크기로 분류가 돼요. 분류한다. 그 다음에 중심은 늙은 별. 자, 늙은 별에 붉은 별. 그 다음에 저온 별이 많고요. 나선 8에는 젊은 별, 푸른 별, 고온의 별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나선 8에
성간 물질이 많아요. 별이 생기기도 하죠. 별이 탄생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자, 불규칙 은하는 어떤 특징이 또 있느냐? 자, 푸른 별. 그 다음에 고운의 별. 젊은 별. 그 다음에 모양은 불규칙히 하니까 불규칙 은하야. R로 표시한다.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간 물질이 많아요. 별이 탄생해요. 자, 요게 모양에 따른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특이은하다. 특이은하. 오늘은 요 특이은하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특이은하는 첫 번째 전파은하. 자, 말 그대로 매우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예요. 자, 그런데 전파은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가시광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처럼 관측이 돼요. 알겠죠? 네. 과시광으로 관측하면 이거는 꼭 타원 은하처럼 발견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전파로 관측 시 자, 로브 그 다음에 Z 핵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로브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Z는 로브와 핵을 연결하고요. 자, 이거는 자, 뭐라고 하냐면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불러요. 자, Z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관측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로브가 있어. 로브. 그리고 요게 중심 핵이야. 그리고 여기에 또 로브가 있어요. 주머니 모양으로 로브. 이 로브와 핵을 연결하는 긴 막대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 요걸 Z라고 불러요. 자, 거기 그림 나와 있지? 네. 네? 자, 그리고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요게 전파 은하예요.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자, 중심 밝기가 매우 큰 은하인데 그리고 방출선이 매우 넓게 관측이 돼요. 자, 방출선이 매우 넓게 관측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그려져 있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가시광 영역에서는 무슨 은하로 관측된다? 나선 은하로 관측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네 번째. 역시 중심에 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퀘이사. 자, 매우 후퇴 속도가 큰 은하예요. 그 다음에 중심 밝기가 매우 강해요. 그 다음에 매우 후퇴 속도가 크므로 적색 편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됐니? 네. 윤서야, 네. 선생님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자, 마무리하자. 이제 특이은하 중에 자, 네 번째 거기 충돌은하가 있죠. 네. 어. 자, 충돌은하는 우리 은하고 자, 우리 은하는 있지 막대 나선 은하거든. 자, 안드로메다 은하. 자, 원래는 은하 간의 거리는 서로 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허블의 법칙이야. 은하 간에는 거리가 멀어진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특이 은하잖아. 그치? 허블의 네. 은하의 분류에 안 들어가요. 자, 특이 은하 이 두 개는 가까워져요. 그래서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 은하인데 자, 은하 간의 충돌이 일어나도 은하는 충돌에도 별의 충돌은 없어요. 왜냐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별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태양계에서도 봐봐.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 하나밖에 없거든. 그리고 바깥에, 태양계 바깥에 별이 있는 거겠지? 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은하가 충돌한다 해도 별은 충돌하지 않아. 그런데 성간 물질은 충돌을 해요. 자, 성간 물질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이 생성되기도 할 수 있고 생기기도 하고 은하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것이 바로 희귀은하까지야.